1시간 안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경청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전병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국에 계신 해피코어 마스터 여러분들도 다 같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히나 오늘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규 사업자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고 오늘 투자하는 이 시간 여러분께 멋진 인생의 첫 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은 킹마스터 그룹이고요.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전병희입니다. 자, 저는 유통 쪽을 좀 오래 했었는데 늘 유통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싶어서 했었지만 그거 실제로 사회에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제 생각과는 틀리게 뭐 회사가 항상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늘 중도 하차하는 일이 대부분이어서 거기에 이제 미련이 있던 차에 제가 2020년이죠. 작년 6월 달에 요 정보를 처음 듣고 정말 이 사업이 이 이론대로만 된다면 정말 멋진 사업이 되겠다 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약 1년 6개월 됐거든요. 1년 4개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가 돼서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뭐 회사 소개 아니면 오너 소개 이런 부분들은 깔짝깔짝하게 넘어가고 좀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면 어떻게 나에게 피부에 와닿는 수입이 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먼저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시대의 흐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대의 흐름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 포인터가 말을 안 듣네? 잠깐만요. 여기서 말 안 듣지? 네. 자, 우선 먼저 화두를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 얼마나 삶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한 70세 정도까지 살면 잘 살겠다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80세는 기본이고 한 90세까지 사셔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90세쯤 되면은 그때는 이제 100세까지 사셔야 돼. 또 100세가 되면 120세까지. 어떻게 보다 보면 여러분이 한 12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때가 와 있어요.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오래 사는데 그만큼 오래 산다는 얘기는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과연 언제까지 여러분이 일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래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유엔에서 이렇게 정했대요. 유엔에서 정한 세대의 구분인데요. 여기 이제 몇 년 전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18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기예요. 청년기. 말 그대로 65세기가 청년기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중년 나이가 79세까지예요. 즉 여기 혹시 79세 넘으신 분 계세요? 79세 넘으신 분? 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다 일을 하셔야 될 나이예요. 중년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노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될 때는 80세가 넘어야 그때부터 이제 노년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세대의 부분 자체가 이렇게 오랜 기간 연장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오랫동안 삶을 영위하면서 살 것인가 중요하죠. 말 그대로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삶을 오래 살아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열정적으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여러분께는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다가올 미래는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알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벌써 이미 여러분께 와 있어요. 뭘로 와 있느냐? 즉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와 있어요. 즉 기존에는 여러분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나 전화 정도 했던 것이 했더라면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여러분 각 주머니에 있는 그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그건 뭐예요? 각각 여러분 주머니마다 PC를 갖고 계신 거죠. 컴퓨터를 갖고 계신 컴퓨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4시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즉, 이 초연결 시대가 연결됨으로써 드디어 4차 산업시대가 왔다고 여러분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시대가 되면 어떤 일이 우리를 주도하느냐 하면, 자, 다가올 세상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빅데이터, 여러분이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통계로 써서 여러분에게 모든 일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 받으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대가 오면 바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서 모든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예. 알파고가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바둑 고수들과 바둑을 두었는데 딱 한 번 졌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이세돌 구단한테 딱 한 번 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겼습니다. 즉 그 얘기는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점점 더 인공지능 컴퓨터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 모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바로 기계와 기계가 서로 대화하는 IoT, 사물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 에어컨도 켜고 끄고 냉장고도 켜고 끄고,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다 알 정도의 최첨단 냉장고 나와 있죠.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즉 요즘은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바로 이러한 IoT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좋아하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은 말을 듣는 대로 이제 보안이 강화돼서 보안이 뚫리게 되면 여러분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보안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이 강력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4차 산업시대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여러분께 선보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새로운 자동차를 사시면 어댑티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있죠. 네, 그 기능을 사용하면 본인 스스로가 거리를 유지하고 설 때는 서고 갈 때는 가고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다 해요. 여러분들이 물론 보조 기능이긴 하지만 이제 거의 이 자율주행에 가까울 만큼 완벽하게 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세종시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즉 지금 최첨단으로 자동차가 시판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이 3단계. 4단계가 되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때가 돼요. 즉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주행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큰 대형 화물차나 버스들이 자율주행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때가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시대가 오면 여러분이 즐겨하는 술 한잔 하시고 대리운전 부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리운전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버스 기사도 필요 없어집니다. 화물차 기사도 필요 없어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분당선 있잖아요. 신분당선. 거기에 타보시면 운전기사 있어요, 없어요? 운전기사 없습니다. 혼자서 움직여요, 그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룰 거란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우주 항공 시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풍족해지면 이제 지구 밖을 나가서 한번 우주를 여행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행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점점 비용이 단축될 거예요. 아마 비용이 아무리 저렴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일반인들이 여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든다면 앞으로 다가올 이 우주여행이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지구 밖을 나가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해피코 안에서. 그건 이따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이미 와 있는 이 미래는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안에 있는 약국이 있어요. 그 약국에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약사로 채용을 해서 약을 처방을 했더니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하는데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대요. 무려 200만 건을 처방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200만 건을 처리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오류가 있었겠죠? 왜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있겠지만 컴퓨터는 피곤한 것도 몰라. 전원만 켜놓으면 지가 알아서 시키는 대로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고요. 또 한 가지요. 영국 딜로트사라고, 이거는 영국에서 가장 큰 세무회계법인이에요. 이 세무회계법인에서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회계사로 한번 채용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이 컴퓨터가 250명이 하는 역할을 다 해냈어요. 250명. 오류도 없이. 그런데 250명이 하는 역할을 다 해내고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 컴퓨터는 경영 컨설팅이나 아니면 암 진단 기능, 의학계 동향 보호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처리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할까요? 컴퓨터를 채용할까요? 시간 지나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때가 점점 오고 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연대가 뭐 저랑 비슷하거나 이제 살 만큼 사신 분들이에요. 그죠? 즉,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할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이러한 시대가 오면 일자리가 없어서 고정을 치르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 화두가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저께인가 제가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이 공채를 안 해요. 공채를. 딱 한 군데 삼성에서만 공채를 했대요. 나머지 LG, 현대에서는 수시 모집해요. 필요할 때만 뽑겠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만. 바로 그러한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려를 할 만한데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선 거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일선이 필요 없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준비를 하지 않고 여러분이 넋놓고 있다 지금처럼 살아오셨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남은 인생 멋지게 좀 내 삶을 내 스스로가 한번 설계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가올 미래를 여러분이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라면 한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다가올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임시직이 일상화되는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들도 공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정규 사원을 잘 안 뽑아요. 다 인턴 뽑죠. 인턴 한 6개월 한번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채용 안 하면 돼요. 이러한 병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직업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러한 임시직들이 일상화됐어요. 임시직, 정규직이 아닌. 그런데 이러한 임시직들을 하나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편성돼서 일컫는 말이 신조어가 탄생했어요. 그 신조어가 바로 기계예요. 기. 그리고 이 기기라는 임시직이라는 신종어에 이제는 이 신종어가 점점 사회 전반에 확대되니까 또 하나의 경제 용어가 붙었죠. 뭐요? 이코노미. 즉 기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기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실 텐데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밖에 나가서 혹시 기계에 대해서 알아? 하고 주변 사람들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100이면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 기경제라는 화두가 이제 시작해서 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얘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빠른 정보를 여러분이 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기시대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아니 이미 기기 와 있다 그러는데 어떤 일들을 기기라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리운전 이것도 기계예요. 기계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카페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갑자기 연주를 듣고 싶으면 자 우리 기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각자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하고 연주한 만큼 보수를 받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공연, 연주 이런 뜻이지만 더 깊이 따지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 이게 기계예요. 뜻은 기가 막히죠. 뜻은 그런데 이제 그 뜻이 조금은 변질이 돼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요? 임시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바로 임시직. 대리운전을 통해서 내가 한 건 한 건 내가 건수 올릴 때마다 그 건당 수입을 받아가는 일. 이게 기계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죠. 또 뭐가 있어요? 오토바이 라이더, 택배. 다 기기입니다. 또 뭐 있어요? 요즘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버 택배, 지하철 택배 이런 것들도 다 기계 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내가 남는 시간에 내 노동력을 팔아서 일을 하는 기기 형태도 있을 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기. 또 다른 기기 있죠.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기들이죠. 프로그래머. 즉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블로그를 개발해서 블로그 한 건당 만들어주고 수입을 벌어가는 일,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수입을 벌어가는 일, 또 내가 번역을 해주고 벌어가는 일, 이런 일들. 또는 뭐 있어요? 뭐 회계사, 또는 변리사, 뭐 변호사. 요즘 이런 사람들도 건건당 일을 하고 수익률을 가져가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기계 형태예요. 그리고 요즘 가장 발전된 기기 있죠. 그 기기는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 항상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직업군이 있어요. 직업군이 뭐죠, 그게요? 혹시 아시는 분? 요즘 있잖아요. 먹방. 그게 뭐예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클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끼를 잘 발휘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상을 송출하고 그 영상에 좋아요, 댓글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수입이 들어오죠. 어떤 사람들은 그 구독자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월 수입이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수입을 가져가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획을 한다면 제일 수입이 되는 유튜브를 하고 싶겠네요, 그죠? 근데 유튜브를 하신다면 혹시 여기서 내가 끼를 발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내 끼를 보고 좋아요 버튼을 한 10만 명 이상 누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저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해서 유튜브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마 제가 아는 주변에 여러분들이나 저를 좀 아는 사람 몇백 명 정도 외에는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즉 아무리 그래도 3,000명 이하가 되면 아예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것들이 워낙 이제 회자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직업군 중에 하나 속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일들이 이미 보편화되고 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다가 특히 코로나가 번지면서 언택트 시대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기반으로 해서 탄생한 기업 한 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버. 우버는 어떤 회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예요. 그런데 택시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차가 있는데 혼자서 운행을 하게 됐다. 아니면 나 혼자 타고 다닌다. 그러면 혼자 타고 다니지 마시고 같은 방향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테니 그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 태우고 간 만큼 거리에 따라서 택시 요금처럼 돈을 받는 일이에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회사가 바로 우버예요. 우버. 근데 이 우버가 탄생한 지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이고 매출이 무려 80조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어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2년 전 한 해 동안에 발행한 영수증 숫자가 전 세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다단계 업체,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 여러분 이름만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전 세계 모든 업체들이 총 발행한 영수증 숫자보다 우버 한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 숫자가 더 많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나 모르겠네? 좀 리액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로 우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이 돼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우버의 가치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의 3대 자동차 메이커인 크라이슬러, 포드, 제너럴 모터스 요 세 개 회사의 가치 합친 것보다 우버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어요.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재편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게. 또 하나 회사는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이건 무슨 회사예요? 호텔 숙박업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호텔 숙박업체에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숙박업소도 갖고 있지 않아요. 뭐 하는 회사예요? 혹시 여러분이 빈집이나 빈방이 있을 때 여러분의 빈집이나 빈방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그 대가만큼 숙박료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걸 연결해주는 회사가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근데 이 회사가 회사를 설립하고 시작한 지 4년 만에 4년에서 5년 사이에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의 매출을 능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게 바로 에어비앤비예요. 에어비앤비. 이 정도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나는 관심 없어 한다 할지라도 이미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외에도 여러분은 생소한 기업일지 모르지만 이미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연결해주고 그 공유를 통해서 회사가 성장한 기업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게 다 뭐를 기반으로 한 거죠? 뭐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에요. 즉 지금까지
내가 큰 기업을 하려면 보통 공장 굴뚝을 세워놓고 종업원 몇백 명, 몇천 명을 고용을 하고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리만 잘만 연결해주면 종업원 별로 필요 없어요. 예, 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얘기죠. 간단한 예로 여러분들 요즘 가장 은행원 중에서 최고의 은행원이 어떤 은행을 가장 선호한다 그래요? 카카오뱅크잖아요. 카카오뱅크. 요즘 은행원 중에 직업 선망 1위가 카카오뱅크예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많은 직원을 뽑지 않습니다. 창구도 필요 없어요. 다 뭘로 해요? 여러분의 연결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은행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다 이미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임시직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할 건데 과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임시직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임시직들은 맨 하단에 있는 노동형밖에 없죠. 네? 여러분의 대리운전 아니면 뭐 지하철 택배 내지는 뭐 가사 도우미 이런 거밖에는 할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뭐 화이트 기기라든지 몰드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다가올 직업군이 이런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이유가 없겠죠.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파격적으로 멋진 일이 만들어져요. 그 일은 바로 계속 설명드린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코어기기라고 하고, 요 코어기기는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SNS,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카카오톡, 유튜브, 또 뭐 있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을 사용하던 시간을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올 거예요. 해피기기. 요 해피기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있다 없다? 생활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용하시면 돼. 스마트폰을. 단 여러분이 쓰시던 다른 SNS를 우리 해피기기라는 SNS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일만 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아무리 우리가 일 열심히 해도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오너가 땅망을 먹으면 일이 그릇되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평생을 이 회사를 믿고 일해도 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사람, 어떤 회사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첸행파이 회장님이라는 분이고 이분은 싱가포르 분이에요. 이분은 공식적으로 어떻게 소문이 나냐면요. 재정회생, 기업 혁신 전문가라고도 소문이 나 있고요. 이분은 유니콘 체인지메이커, 게임 체인지메이커, 주식 전문가, 금융 엔지니어, 회생 전문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유니콘 메이커라고 있죠. 유니콘 메이커는 회사가 설립한 지 10년이 채 안 되고 상장 전에 회사의 가치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회사를 유니콘 기업이라고 해요. 유니콘 기업. 그런데 이 최 회장님은 이러한 유니콘 기업을 혼자서 여러 개를 만드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에 유니콘 기업이 14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혼자서 약 8개, 9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콘 체인지메이커, 게임 체인지메이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35개 이상의 상장사를 거느리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상장하지 않은 기업까지 따지면 수백 개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즉 이분은 본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과 많은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일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은 조금 이따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분이 갖고 있는 많은 병원, 의료재단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치료하는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행사에 관련된 혜택을 받은 분이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78세예요. 근데 이분이 70세가 되던 해에 잠시 은퇴를 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앞으로 살아갈 날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삶은 젊은이들에게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하고 찾아낸 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을 유통으로 한번 연결하자. 그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번 가르쳐줘야겠다는 개념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회사예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 chen 회장님은 원래는 미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처음 마음먹었어요. 작년 9월까지는. 그런데 뭐 공교롭게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가 워낙 번지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게 아주 꿈같은 일이었겠죠.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일을 전 세계 80%, 약 90% 가까운 일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해냈어요. 그러니까 chen 회장님이 생각이 바뀐 거죠. 어떻게? 야, 이거를 미국에서 시작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좋은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전격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시작되고 이제 전 세계에 10월 달에 앱이 오픈되면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 세계 최초,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이 빅앱의 최초의 여러분이 전파자이고 사업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많은 일을 하셨는데 몇 가지 회사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DSS라는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 보안 프로그램, 여러분이 좋아하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구동시킨 회사예요. 즉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을 이 회사가 아마 해낼 겁니다. 그리고 RBC 라이프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회사예요. 즉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원과 박사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조식품 업체이고 이 업체를 2019년 11월 달에 인수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께 제품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해피카페, 이 해피카페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멋진 커피를 여러분께 선보일 겁니다. 이 커피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또 만들어갈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 RBC 라이프, 해피카페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셋 이홈은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TESLA, 테슬라죠?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와 합작으로 해서 여러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일들을 해낼 겁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은행이 있죠. 요 은행은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라고 해서 미국에 약 11,000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 안에서 10에서 20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은행이에요. 그리고 이 은행은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라이센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역할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아메리칸 퍼시픽뱅크가 될 것이고 차이나가스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쳐보시면 차이나가스라고 네이버에 딱 쳐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SK-E&S가 차이나가스에 투자해서 단기에 2조 원의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다는 기사가 있어요. 즉, 이 차이나가스는 중국 전역의 65%의 대륙에 차이나가스, 가스 관로를 관리하는 회사예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런 일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병원, 의료병원 재단이라든지 종합병원, 상장되는 병원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행할 것이고 말씀인 것처럼 회사는 새로운 방식의 유통을 한번 해보자 마음 먹고 대한민국의 회사를 차렸죠. 그 회사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H코, 해피코라는 회사이고 여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누가 주도하느냐죠. 즉 chen 회장님이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서 이 모든 일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로 chen 회장님이 취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뭐 이재용이나 이병철 같은 세계 최고의 총수가 직접 유통의 대표이사가 돼가지고 한번 진두지휘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젊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고 젊은 사업가들의 기반을 구축하고 젊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커리어를 만들어주고 또 젊은 사람들의 멘토링 역할을 해보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피기기라는 앱을 만들 때 오너의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이 오너의 생각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자가 필요하겠죠? 과연 그 기술자가 누구냐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술자는 바로 여기 빈센트 럼이라고 하는 분이 이 모든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빈센트 럼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애플, 즉 스마트폰을 최초로 만든 회사가 애플이에요. 매출은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지만 전 세계 회사 가치는 애플이 최고 높죠. 왜 그럴까요? 즉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휴대폰 회사가 스마트폰을 만들 때마다 애플에게 로열티가 나간단 말이에요. 로열티가. 즉 그래서 애플이 회사 가치가 전 세계에서 최고 높은 회사가 바로 애플사예요.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 최초로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번영시키는 작업을 한 사람이 바로 요 빈센트 럼이에요. 주도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이미 세상을 한번 발칵 뒤집는 일을 본인 스스로가 해봤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 미래가 올지 우리보다는 훨씬 빠르게 알 수 있겠죠. 즉, 이 사람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예측을 하고 그 예측한 것을 체력과의 양분과 만나서 현실화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여기 해피코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꼭 아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카톡을 예를 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은 이미 생긴 지 11년밖에 안 된 회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돼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은행이 돼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카카오톡이 조만간에 삼성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카톡을 빼면 아무 일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됐어요. 중요한 건 근데 이 카톡이 아무리 이렇게 성장을 해도 여러분과는 별 이해관계가 없다. 3개월 전에 김범수 카톡 창립자가 1,700억을 나눠줬대요. 공여자한테. 근데 여러분들은 공유했어요? 안 했어요? 공여자 아니에요? 우리도 공유자잖아요. 그죠? 우리 때문에 카톡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국민 써주니까. 근데 1,700억을 나눠줬대. 누구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여러분한테는 커피 한 잔 안 샀죠? 감사 편지도 한 장 없었어요. 자, 그게 바로 일반 오너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해피기기라는 앱을 설명드리겠지만 이 해피기기 앱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능과 어마어마한 혜택과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유용한 기능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쓸어 담을 건데 만약에 기존의 일반적인 이러한 경영자가 이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이러한 일을 벌인다면 여러분의 혜택이 돌아갈까요? 여러분 혜택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그냥 편하게 쓰고 편리하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회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진행하면서 그 나오는 수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 갖겠다는 개념으로 탄생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 회사가 여러분께 어떻게 수익이 만들어져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카톡을 다 쓰고 있는데 우리 해피기라는 앱이 나와봤더니 뭐 카톡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카톡 쓰지 말고 우리 거 써. 얘기를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면 그보다는 훨씬 좋아야 되고 그보다 훨씬 유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카톡과의 차이점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우선 먼저 카톡을 쓰시면서 유튜브 쓰시죠? 유튜브 보시죠? 자, 카톡을 쓰다가 유튜브를 보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을 나가야죠. 나간 다음에 유튜브 클릭해야죠. 자, 근데 우리 해피기라는 앱은 여러분 휴대폰에 SNS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모든 SNS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즉, 여러분이 우리 해피기기 앱을 쓰다가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그냥 그 안에서 유튜브를 클릭하면 되고 그 안에서 트위터, 그 안에서 페이스북, 그 안에서 위챗, 그 안에서 인스타그램, 그 안에서 틱톡 여러분이 원하는 SNS를 그냥 클릭하시면 돼. 따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약간 편리하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여성분이 제일 공감할 수 있으니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자, 남편분하고 오래간만에 멋진 레스토랑에 갔어요. 갔더니 한 끼 식사에 20만 원짜리야. 근데 음식이 나왔어. 근데 20만 원을 값어치 한다고 정말 음식이 작품처럼 멋지게 나왔어요. 나오면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먹죠. 그냥 막 먹어 우리는. 근데 여성분들은 어때요? 남편이 포커질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하죠? 잠깐! 먹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놓고 사진 찍죠? 뭘 찍어요? 인증샷 찍죠. 왜 찍어요? 기록에 남기기도 하거니와 혹시 때에 따라서는 자랑. 이제 주변 사람 자랑하게 될 거예요. 야, 나 오래간만에 남편하고 이렇게 멋진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는다? 하고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존에는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했더니 페이스북에도 와 있는 친구가 있고 위챗에 있는 친구도 있고 유튜브에 있는 친구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도 있고 트위터에 있는 친구 있고 친구가 부류가 각각이 다 틀리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이 자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따로따로 다 들어가서 자랑을 몇 번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해피기 앱이 나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요? 다 연동돼 있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된 것을 전체를 묶어서 그냥 여기다가 내가 올리고 싶은 공유 댓글 눌러서 자랑하면 한 번에 다 날아가. 끝. 편리하죠? 엄청 편리해요. 바로 이런 기능이 갖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쓰다 보면 이제 카톡을 잘 안 쓰게 돼. 그냥 해피 기간에서 다 하면 돼. 그게 바로 요 해피 기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주변에 카톡 안 쓰는 사람이 혹시 있어서 소개해가지고 카톡을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카톡에서 여러분께 고객을 소개시켜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뭐 좀 주는 거 있던가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혹시 해피 기능을 모르는 사람에게 야 이렇게 기가 막힌 앱이 나와서 너도 한번 써볼래? 하고 전달해줬어요. 해줬더니 뭐를 줘요? 예. 인공지능이 누구로부터 이 앱을 전달받아서 이 사람이 사용하게 되게 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그 사람들은 공유한 댓글만큼 공유한 만큼 수익을 나눠줘요. 즉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했을 때 각각이 쭉 타고 올라와서 이 사람은 얼마 각각이 그 사람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인공지능이 추적을 해서 그 각각의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줘요. 거의 무한대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사용해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기능이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나한테 돈까지 줘. 그러면 이 일이 주변 사람들한테 터지기 시작하면 나 혼자만 쓸래요? 주변에 소개할래요? 소개하죠. 즉 순식간에 포장할 겁니다. 아까 카톡이 6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쓰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 우리 해피기근 전 세계를 상대로 하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로 카톡 했던 것만큼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6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한 10억 명만 잡아와도 어떻게 될까요? 예. 회사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하고 지금 일을 시작한 여러분들의 위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멋진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러분에게 수입이 들어가는지 이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마음먹고 왔어요. 자, 우선 우리 회사는 아마존이나 우버와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아마존은 최초에 이러한 책을 서점을 냈죠. 서점. 아마존 서점. 이 서점을 가지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처음에 책을 팔다가 유저가 많아지니까 야 니네 책 좋아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모였네? 야 100만 명이 뭐 책만 팔지 말고 내가 좋은 제품 하나 갖고 있으니까 요거 좀 한번 팔아줘. 팔릴 때마다 돈 줄게. 이렇게 다른 회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제안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유저가 있는 것이 돈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물건들이 한 건, 두 건 추가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몇백만 가지의 제품을 유통시키는 게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존은 지금 작년 한 해 마켓 매출만 480조를 했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1조 3천억 원씩 팔려요. 물건을 하나 제껴요. 그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즉 우리는 처음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들로부터 이제 인프라가 모아지면 우리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른 기업들이 우리 인프라들에게 다른 잘된 제품들을 팔고 싶어 할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늘려가겠다는 첫 번째 목표고요. 근데 두 번째는 또 하나의 혁신이 있죠. 뭐예요? 바로 우버와 같이 움직인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버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버는 어떤 회사라고 했죠? 택시회사. 일반 택시회사 아니라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있는 택시회사예요. 자 우리 사장님께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친구는 우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두 분 다 승용차를 끌고 다녀요. 친구가 야 친구야 너 혹시 우버 알아? 왜? 나 빈차로 왔다 갔다 할 때 우버를 통해서 혼자 가지 않고 사람 연결해서 했더니 야 지난달 해보니까 한 200만 원 버는 것 같아. 오 그래? 200만 원 용돈이 생겼어? 괜찮겠네. 근데 사장님 수입이 한 500만 원씩 돼. 에이 근데 나 바쁜데 200만 원 없어도 그만이야. 나 그냥 나 혼자 타고 다닐래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오랜만에 또 친구가 또 전화 왔어요. 야 친구야 너 우버 한번 해봐. 내가 한 달 만에 지난달에 200 벌었는데 이번 달에는 한 500 버는 것 같아. 그때 깜짝 놀랐죠. 오 그래? 그렇게 많이 벌었어? 너도 한번 해봐 하고 소개시켜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일단 우버에 회원가입해봐. 회원가입했습니다. 했더니 우버에서 그때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해. 띵동 회원님 회원가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가시더라도 그냥 혼자 가지 말고 내가 가는 목적지만 설정해서
연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혹시 같은 방향이 있으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잊고 있다가 친구가 또 통화하다 보니까 친구가 야, 소설 돈 잘 된다고 막 그냥 자랑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배가 아프죠? 그래? 나도 한번 켜볼까? 회원가입한 지 이제 좀 됐는데 이제 한번 로그인 한번 해봐야지. 로그인을 딱 하니까 막바로 문자가 왔어요. 띵동. 어디로 목적지가 어디신데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태우고 가시면 그 사람이 25,000원 줄 겁니다. 25,000원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웬일이야 기름값 벌었네? 하고 사람을 태우고 갔어요. 그래서 25,000원 받았습니다. 물론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우버에 지출하고 우버가 내가 써주는 거예요. 수준은 떼고. 그랬더니 우버에서 또 문자가 왔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첫 수입으로 25,000원 버셨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한 달에 50만 원도 벌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어디 이동할 때마다 꼭 우리 우버에 로그인 부탁드릴게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관심 가는 거죠. 아, 그래, 이제는 갈 때마다 켜놔야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날도 갈 때 켜놨어요. 또 연결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만에 한 100만 원 벌었다 가져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제 우버에서 고객님, 그러면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지 말고 아예 남는 시간에 그냥 우버에 그냥 택시처럼 영업하세요. 그러면 100만 원이 아니라 300도 벌고 500도 벌 수 있습니다 하고 문자 계속 와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잠시만, 이제 내가 어디 움직일 때 켜놓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켜놔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택시업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버는 한 명의 고객을 소비자로 만들고 소비자를 단골로 만들고 그 단골을 아예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바로 우버가 했어요. 우버가 그 역할을 바로 우리 회사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피기기라는 앱을 처음에는 전달했죠. 전달하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해피기기에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컴퓨터가 그 소비자를 관리를 해요. 뭐라고요? 자, 고객님, 우리 해피기기에 소비자가 되셨는데 당신이 쓰신 거 이것만 말고 또 다른 게 있어.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계속 그 사람에게 우버처럼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그럼 그 사람은 한 건 하고 돈이 들어오고 한 건 더 해볼까? 또 해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부업을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회사가 다 한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주변에 안 쓰고 있는 사람한테 소개만 하면 돼. 근데 기존에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소개했지만요,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휴대폰 SNS로 그냥 무작위로 여러분이 아는 사람한테 그냥 뿌리면 돼.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복잡하지 않고 최대한 쉽죠. 즉 SNS 뿌리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존처럼 사람 만나가지고 꼬셔가지고 사업장 데려오고 교육시키게 하고 이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휴대폰상으로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막 뿌리면 누군가가 클릭하면 그때부터 회사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밀착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와 같은 사업자랑 전환시키는 작업은 회사가 다 해요. 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쉽고 교육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계속 공급함으로써 여러분이 추가적인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회사의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피기기 나오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아까 카카오톡과의 차이점 설명드렸고, 그리고 카카오톡에 없는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카톡을 가지고 여러분이 1대1 화상통화는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우리 한꺼번에 화상통화 합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됩니다. 즉 지금 제가 줌을 하고 있죠. 요 줌 개발자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줌 개발자가. 그래서 우리 해피기기라는 앱을 쓰시는 분들끼리는 묶어가지고 우리 한번 회의합시다. 그럼 전체가 연결해서 화상회의도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보시면 방송 웨비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열심히 전파하면 여러분들로부터 사업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추가적인 소득이 들어온다 그랬죠? 인공지능이 역시접해서. 자, 근데 나랑 또 몇 명이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능이 바로 백오피스예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요 휴대폰상에 6가지의 카테고리가 떠요.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총 만들어진 유저가 몇 명이고 그 유저가 지금 어디에 활동하고 있고 그 유저가 현재 매출 얼마 올리고 있고 그 매출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생한 배당금이 얼마이고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떠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만이 전 세계 동시에요. 전 세계 동시에요.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백오피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백오피스만 열고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자랑질만 해도 말 그대로 그 사람들 배가 아파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배가 아파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야. 자, 그리고 브랜드 채널.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브랜드는 다 들어올 겁니다. 다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핵심 또 하나의 기능, 부창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최림파 회장님이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45년 동안의 기업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혹시 매월 발생하는 수익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모아둔 목돈이 있다면 그 돈을 여러분의 조건에 맞는 설정값을 제공하고 그 설정값에 따라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수익이 불어나는 형태의 일을 만들어주는 게 부창출 프로그램이에요. 즉 회장님이 갖고 있는 약 200여 개의 기업 안에서 여러분의 돈이 불려져서 큰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할 겁니다. 부창출 프로그램.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앱에도 없습니다. 유일한 앱입니다. 이런 앱. 자, 그럼 여행 프로그램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닐 때, 아니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답사 차원에서 VR을 통해서 보는 것들, 이런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기본이죠. 유저가 늘어나면 아마존처럼 전 세계 모든 제품을 다 이 안에서 유통시킬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능을 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기가 막힌 앱을 본인이 느끼게 돼요. 전 세계 최고의 앱이 될 겁니다. 이 앱을 쓰시게 되면요, 다른 앱은 쓸 수가 없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기능이 너무 허접해. 근데 우리 해피기 앱을 쓰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한 만큼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 앱을 계속 쓸까요? 딴 데 나갈까요? 딴 데 나갈 수가 없어요. 즉 늪과도 같은 마법과도 같은 앱이 될 것이고, 이러한 앱이 돼서 여러분이 수익이 되면 나 혼자만 돈 벌어야 돼. 우리 아들, 딸 아니면 내 친구도 돈 벌어야 돼요. 다 돈 벌어야죠. 자, 그들에게 소개할 수밖에 없죠. 소개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조건 권할 수밖에 없는 앱이 여러분 주머니에 거의 다 왔습니다. 10월 달이면 여러분 주머니에 각각이 이 앱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회사에서는 회사가 여러분들의 역량과 여러분들의 열정을 모아서 정말 써보고 야 이러한 제품을 써봤더니 정말 나 혼자 쓰긴 아까워 할 정도로 임팩트 있는 제품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화장품은 이따 제 강의 끝나고 설명드릴 거고, 도지커피, DOLC, 도파민, 옥시토신, 세레토닌, 엔돌핀, 이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든 건데, 이 네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완성시키는 면역 관련된 신경 물질이에요. 즉 이게 뭐예요? 이 커피를 드시면 내 몸이 면역력이 생겨서 정상화가 돼요. 그래서 이 커피를 꾸준히 드시면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바뀌어요. 다이어트가 돼요. 그리고 이 커피를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기능에 의해서 여러분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해지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커피가 바로 이 도지 커피예요. 이 커피가 여러분께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맛이 커피, 건강에 좋은 커피를 드셔야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기대하십시오. 나올 겁니다. 자, 이 물은 그냥 드시기만 하면 그냥 에너지가 생겨, 파워가 생겨, 파워워터라고 해서 이 물도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 물 외에도 HIPH라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있거든요. 그 회사는 HIPH 물 한 가지 가지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 물은 드시면 그냥 스스로 내 몸속에서 햇볕으로부터 자외선을 차단시켜요. 그 물을 드시면. 그리고 그 물을 드시면 내 몸속에 자라는 암세포를 자라는 걸 억제시키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차피 먹는 물이라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수 먹어야 돼요. 건강에 좋은 물을 드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 물이 나올 겁니다. 설탕. 이것도 설탕인데요. 이거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설탕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탕을 많이 드셔도 건강에 전혀 해가 없어. 특히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거린다고 해서 안 드시잖아요. 그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설탕 아닌 설탕, 이 설탕이 나오면요, 이 설탕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건강에 해가 없고 오히려 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설탕이에요. 곧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모든 요리할 때 설탕 다 들어가죠? 그렇죠? 이제는 단 거 좋아하는데 야 단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으니까 좀 덜 달더라도 먹지마 하고 자꾸 쫓겨냈잖아. 이제는 왕창 넣어도 돼. 네, 이 설탕이 나오면. 그럼 모든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밀가루. 이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 밀가루 좋아해도 못 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밀가루는 지하지수가 워낙 낮아가지고 아무리 많이 드셔도 당뇨 환자도 관계없이 밀가루를 드실 수 있는 밀가루, 이런 밀가루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RBC 라이프 제품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박사와 연구원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이 안에는 노벨상을 받으신 연구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제품력은 전 세계 최고의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착해.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 착하면서 효과는 엄청나게 뛰어나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보조식품 한두 가지 다 드시죠? 네. 이왕 드시는 거 우리 걸로 바꿔 드시면 뭐가 된다? 네, 돈이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면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제품들을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이 써보게 되면 이제 다른 제품을 쓸 수 없어요. 커피를 먹다가 다른 커피를 먹을 수 없고, 설탕을 먹다가 다른 설탕을 먹을 수 없고, 우리 물을 먹다가 다른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일단 써보면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마약가루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에 좋고 나에게 수익이 되는 이러한 제품들이라면 나 혼자 먹어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같이 먹게 해야 돼요? 같이 써야죠. 하시면 돼.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파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 말고 또 어디에 전파해야 돼요? SNS로 열심히 소개하시면 돼. 열심히 소개하시면. 즉 이제 마지막 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본 느낌을 여러분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는 SNS에 날리면 돼. 근데 관건은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관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기대하고 있다가 나는 앱이 나오면 그때부터 네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나 혼자 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면. 자, 앞으로 앱이 한 달 안에 나올 건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 혼자 내 휴대폰에 있는 SNS에 이 앱을 공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한 50명 만들어가지고 앱이 나오자마자 50명이 동시에 나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더 열심히 해서 나는 1000명 만들 거야. 1000명 만들어서 1000명이 동시에 앱을 쫙 뿌려서 내 인프라를 만들 것이냐. 어떤 일을 해야 나한테 수익이 더 될까? 한 명? 나 혼자? 혼자 하신다고? 아니라고요? 몇 명? 10,000명. 오케이. 10,000명 만드세요. 그러면 10,000명이 동시에 그냥 쫙 퍼지면 10,000명이 한 명씩만 전달하면 20,000명 될 것이고 10,000명은 100,000명 될 것이고, 그게 시간이 흘러서 그 10,000명이 움직이면요 10년, 5년 후에 내 산하에 1,000,000명, 5,000,000명 이런 게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제품이 한 가지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품에다가 이제 인프라가 늘어나면 아마존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제품들이 다 우리 앱을 통해서 제품을 팔기를 원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 산하에 1,000,000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에 커피도 마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잠자기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을 해피기기라는 앱 안에서 매출을 할 건데, 그러면 그렇게 매출을 일으킨 사람이 나로부터 1,000,000명이 만들어졌다. 그럼 내 수익은 얼마나 될까? 조금 돼요? 많이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1,000,000명? 5,000,000명 됐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000,000명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매일 쓰면서 나한테 1인당 1원씩만 나한테 줘도 하루에 얼마야? 1,000,000원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지금부터 SNS랑 친해져가지고 내가 공유 댓글을 날리면 돼. 그냥 몇 명한테 날릴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열심히 날리면 날릴 때마다 반드시 누군가는 여러분의 날린 댓글에 공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건 확률 게임이에요. 약 5%가 반응한대요. 100명한테 보내면 5명이 반응하고 1000명한테 보내면 50명이 반응을 해. 그러면 여러분은 5명이 반응하게 할 건지 50명이 반응하게 할 건지 500명이 반응하게 할 건지 여러분들 하시면 돼. 인원수가 날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반응하는 숫자를 늘리시면 되죠. 그죠? 반응하면 그 다음부터 누가 관리한다? 회사가 다 관리한다니까. 회사가. 여러분은 보내기만 하면 돼. 나머지 회사가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내면 결국은 여러분에게 막대한 부가 생겨요. 그래서 자, 바로 여러분들이 해피기거가 돼서 열심히 공유를 날리면 돼요. 공유 날리면 회사가 관리해가지고 소비자가 만들어내고, 요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열심히 인공지능이 관리해서 그 사람을 단골로 전환시키고, 그 단골에서 수익이 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우리와 같은 사업자로 전환시킨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쓰고 자랑. 쓰고 자랑. 주변에 너 안 써봤어? 이거 한번 써봐. 이 일만 하시면 돼. 나머지 일은 회사가 다 알아서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몫을 대신 해내요. 대한민국만? 아니, 전 세계인을 상대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해피기라는 앱을 열심히 홍보해야죠? 홍보하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이제 나는 카톡밖에 몰라 하시면 안 돼. 이제 카톡 쓰시면서 인스타그램 어떻게 쓰는 건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페이스북 어떻게 쓰는 건지 가져보셔야 되고, 또 틱톡이 뭔지 그렇게 관심 갖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 하나씩 배우시면 돼. 배워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친구 맺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가 앱이 딱 터지면 그때 야,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하고 쫙 보내면 돼. 그러면 클릭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 아니야. 그들 몫이야, 그들 몫. 근데 뭐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률 게임이니까
많은 사람한테 보낸 만큼 인원 숫자는 여러분의 소비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낸 그 소비자는 다 여러분의 파트너가 돼서 전 세계에서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삶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후에 과연 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앱을 통해서 생활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이 일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회장님은 아까 뭐라 그랬죠? 본인이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모토는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행복해지길 원해요. 이 모든 카테고리를 통해서 회장님이 갖고 있는 모든 회사를 다 이 안에 3개의 분류 안에 넣어놨어요. 즉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회사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여러분의 돈을 증식시킬 돈을 만드는 회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고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질 회사가 이미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처럼 인프라가 어떻게 늘어나면 어떻게 할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수입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수입은 줄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수입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이 바로 우리 해피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얼마만큼의 굵기로 만들 것인지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돼요. 준비를 한 자만이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총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일은 코기기라고 해요. 코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즉 아까처럼 뭐 인플루언서,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가는 게 아닌 누구나 가장, 즉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가 다 가장 자연적인, 즉 일상생활이죠. 리액션.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의 모든 일상생활을 사업으로 만든 최초의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다 이런 얘기 있어요. 최초의 빅 이코노미 비즈니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요 얘기를 정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이해하시고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준비는 이미 그 물결은 오고 있습니다. 그죠? 오고 있는 물결을 여러분이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맞이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하느냐는 만큼 여러분의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설명은 제가 다 드렸고요. 당신의 여러분들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셔야 되고 이 실현하는 차원에서 바로 우리 회사가 진두지휘하는 분이 계세요. 이상혁 대표님이 이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회사가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하려고 했다가 한국으로 턴한 이유가 바로 이분 때문이에요. 자, 이분이 1년 6개월 동안 본인의 자비를 들여서 전 세계 85%의 인맥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최대장님 생각이 바뀐 거죠. 야, 바로 한국에서 시작하자. 그 핵심적 역할한 분이 이상혁 대표님이시고 이 이상혁 대표님이 만든 그룹이 긱마스터 그룹이고 여러분들은 이 긱마스터 그룹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나가는 행보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같이 보조만 맞춰주시면 돼요. 보조만. 그래서 보조 맞추는 일에 함께 동참만 하시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탄탄대로입니다. 탄탄대로. 그래서 저도 이분과 함께 열심히 같이 갈 것이고 저와 같이 하는 여러분들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시면 아마 멋진 일이 여러분이 꿈꾸는 일이 반드시 현실화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장담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 회사가 성장인자 화장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분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써봄으로써 정말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멋진 제품을 회사가 선보이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차원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러분께 회사의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화장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떤 화장품인지 약 10분에 걸쳐서 간단하게 우리 최우수 마스터님을 모셔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우수 마스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생님만 올라왔습니다.